네, 안녕하십니까. 돈벼락 주식입니다. 지금 포스코 DX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죠. 자, 이렇게 갑자기 8%나 빠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줬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도 이상한 게 많아요. 이 악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퍼센테이지가 작고,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도 적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당장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요. 이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그동안 이 포스코 DX를 사람들이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포스코 DX는 크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요 정도 조정만 거치면서 버텨왔는데 근데 갑자기 왜 여기에서 파냐고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팔만한 시장인가? 의문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종목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종목의 문제라고 하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테이지도 낮고 지금 거래량도 너무 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차트 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 이상하죠. 말도 안 되게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대규모로 터지면서 여기까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개파락으로 끝나다 보니까는 금요일 시작할 때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급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의 움직임을 보면 딱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질 때 잠깐 내뿜고 또 떨어질 때 잠깐 내뿜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질 위치가 아닌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자 이게 3단계로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뿜었습니다. 뿜고 나니까는 이상하게 추가적인 물량이 안 나오고 잘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 돼서 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추가 물량은 없어요. 또 버팁니다. 버티고 있다가 추가 물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위적으로 누군가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뿜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통 이렇게 한번 뽑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포스코 DX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안 나오면서 버티고 버티니까는 또 추가적으로 찍어 누르고 또 버티고 버티다가 추가적으로 찍어 내리고 자 이런 모습을 세 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금 물량을 뱉었다. 뭐 큰 손이 뱉었을 수도 있고 세력들이 찍어 누른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뭐 잠깐의 해프닝을 만들 수 있지만은 추세는 꺾지 못해요. 추세는 어차피 계속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적 하락 후에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회복할 거니까는 뭐 단기적으로 속상하긴 해도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긴 해도 결국에는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거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아니면은 첫 번째 급매물들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또다시 매물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점점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인위적이다. 이렇게 인위적인 것은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하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락이 어떤 건지 보시면요. 자, 그동안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날이 몇 번 있어요. 10월 5일도 있고 이렇게 10월 25일도 있습니다. 이날의 분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날에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날은 시장이 너무도 하락을 했던 날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하락 추세에서 물량들이 나온 겁니다. 이날의 분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들 나오는 모습. 이게 자연스러운 하락인 거지. 아까 같은 상황은 너무도 인위적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할지라도 이게 외부 요인,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금방 다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종목에 문제가 없으니까. 시장은 일시적이고 종목은 영원합니다.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까 여기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이 약간 내 상승이, 그러니까 내 수익이 딜레이 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 여기 박스권에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거예요. 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수익을 보고 싶은데 포스코 DX도 분명히 좋은 기업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나,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나오는 상승은 크니까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조정 거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맛있게 먹자고요. 한번 이 DX라는 종목으로 제대로 덤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저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이 종목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많잖아요.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계속 수익 만들어 가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이 종목이 떨어져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수익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만들어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하면서 내용들 전달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별도로 종목을 드리지 않았고 이렇게 화요일에 수요일 시초가 종목을 3개 정도 드렸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2개 정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들어갈 만한 그 종목들을 2개 드렸는데 총 이번 주에 5개의 종목이 나갔습니다. 이 5개 종목들 다 올랐어요. 잘 올랐어요. 뭐 약간 상승이 좀 더딘 것도 있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나머지 종목은 다 5% 이상씩 올라가 줬습니다. 특히나 이 지오소프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 줬는데, 자, 이런 종목들 매수 타이밍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잡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봤을 때 주도주가 로봇주에서 2차전지로 이동한 것을 보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거고,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관심이 없던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호재 나올 때도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고 관심 없이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그동안 못 따라왔는데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점차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호재가 없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단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같이 종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점차 회복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이 매물대 부분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물대가 여기쯤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매물대가 있는데, 기존에도 여기 있는 매물들에 의해 가지고 매물대가 강하진 않아요. 매물대 강한 매물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를 뚫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는 아,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갔으니까는 이날 맞죠? 자, 이렇게 11월 3일에 시가가 8,530원으로 시작을 해서 20% 상승을 하고 금요일까지 약간의 상승을 한 다음에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매수세가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달아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한 번에 20%라는 강한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뭐 매도를 해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매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매물이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 들고 가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그냥 이 종목 매도하고 다른 종목 매수해도 되니까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수익 내는 과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적힌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코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리신 종목들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아, 이게 종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랑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혼자서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 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해당 종목 뭐 영상으로든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든 분석한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함께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